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 가이드 조진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와 함께 알레르기 질환 교육을 온라인으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좋은 컨텐츠와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선생님과 학생들이 직접 만나지 못해 제한적인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화면에 의존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준비 단계입니다. 교육 준비 과정을 보기 쉽게 4단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각 단계의 항목을 보시고 빠진 것은 없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기획 단계인데요. 기획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제 선정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교육에서 주제는 6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 다음에 세부적으로 5개 질환, 즉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식품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를 다룰 수 있습니다. 선정하실 때 알레르기와 알레르기 비염을 묶는다든지 알레르기와 아토피 피부염, 천식을 묶는 등 다양하게 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 선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각 주제별로 꼭 전달해야 할 예방관리 방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핵심 내용을 키 메시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키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선정할 때 학생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매체 선정입니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매체마다 수업 환경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스트리밍 매체입니다. 스트리밍 매체는 학생들이 접속을 하고 미리 준비된 화면을 볼 수 있는 매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라이브, 줌,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리밍 매체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화면 구성, 이미지, 자막, 영상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방식의 화면을 얻으시려면 영상 송출 매체를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OBS, 프리즘이 있는데요. 좀 더 폭넓은 활동을 하시려면 영상 송출 매체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강의 외에 출석 체크, 과제, 이벤트 같은 연계 활동을 하신다면 교육 플랫폼을 추천드립니다. 카페, 밴드, 구글, 클래스룸 이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좀 더 폭넓은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매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매체에 대해서 숙련된 연습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접해보시고 연습을 통해서 좀 더 넓은 교육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준비의 첫 번째 단계는 원고 작성입니다. 원고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전달할 말을 글로써 적어보는 것입니다. 원고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아니, 이미 강의할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글로써 적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장 수업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제스처나 표정 등의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온라인 교육에서는 그런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이 좀 더 깔끔해야 합니다. 원고를 작성하지 않으면 평상시 선생님의 언어 습관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자칫 같은 말을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불필요한 감탄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작성과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원고를 작성하셨다면 그 원고를 분석을 통해서 강조점을 표시하거나 톤의 변화 또는 제스처 사용 등을 활용해서 강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원고 분석을 통해서 평상시 여러 선생님의 강의 습관을 깰 수 있고 단조로운 강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강의력이 점점 좋아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연습 단계입니다. 원고 연습에 앞서 선행해야 할 단계가 발성 발음 연습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선생님의 음성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끝까지 안정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장시간 목으로만 발성을 했을 때는 성대를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발성은 복식 호흡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가보시면 다양한 복식 호흡의 훈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점점 좋은 발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중모음, 구개음화, 자음동화 등 한글의 고유한 발음 특성을 고려하셔서 정확한 발음을 내주신 것도 중요합니다. 원고 작성, 원고 분석, 발성 발음 연습을 다 한 후 카메라 앞에 서실 때 중요한 점은 안정적인 시선 처리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눈을 먼저 보게 되어 있는데요. 말하는 사람의 시선이 계속 흔들리거나 바뀌면 듣는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을 때만 시선을 바꿔주시고 카메라가 청중이다 생각하시고 청중을 바라보면서 강의를 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지금까지 기획 단계에서 주제 선정, 매체 선정에 대해서, 준비 단계에서는 원고 작성, 원고 분석, 연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들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이런 이론을 통해서 어떠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